네,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의 이학준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양심 개념과 운동선수의 본래성 회복에 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동기는 2020 도쿄올림픽 높이뛰기에서 4위를 한 우상혁 선수가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지적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하이데거 양심 개념을 탐구하고 그것이 운동선수의 본래성 회복이 주는 함의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전통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양심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 철학의 양심 개념은 이러한 선의지라든가 최고선, 어떤 착함, 도덕성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이데거의 양심 개념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이 20세기 최고의 철학자인 마틴 하이데거의 추상입니다. 하이데거가 1927년에 자이넌트 자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도 이 자이넌트 자이트를 분석을 통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존재와 시간에서 양심 개념을 찾아 분석하고 그것이 운동선수의 본래성 회복에 주는 함의를 탐구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이데거의 양심 개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으로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구체적인 어떤 것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근원, 즉 누구의 양심인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해명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출현은 나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양심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가치들의 영역을 탐색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 자신만의 명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의 성격은 부름이다. 부름. 존재의 부름이라고 하는데 부름의 방식은 침묵, 불안, 이러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양심의 내용은 책임과 결단, 이걸 결단을 선구적 결의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은 현존재는 독일어로 다자인, 인간을 얘기합니다. 인간 현존재가 자기를 부르는 현상이며 염려의 부름이다. 염려는 이제 조르게라고 이렇게 합니다. 조르게. 분노의 방식은 침묵에서 시작되고 그렇다면 양심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그 양심은 침묵에서 존재의 부름을 들어야 한다. 양심은 일상 속에 빠져있는 세인 자기를 자기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으로 불러세우는 부름이다. 여기서 세인 자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스만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현존재, 그래서 일상 속에 빠져있는 이렇게 여기 세인 보통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 감각적인 호기심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말, 잡담에 독일어로 이제 게라데라고 하는데 잡담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애매성, 어느 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 못하는 혼란성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고유한 자신의 존재 가능으로 불러 세우는 그런 부름이 양심이다. 양심의 소리는 나에게서 발언하면서도 나를 넘어서 나에게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심의 소리는 부름은 나로부터 내 내면으로부터 나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표와 그래프하면 현 존재는 두 가지로 실존합니다. 비본래적 실존과 본래적 실존 두 가지 나누는데 이 비본래적 실존은 앞에서 얘기했던 세인 자기, 보통 사람, 세인, 다스만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잡담, 호기심, 애매함, 이게 여기에 빠져 있어서 비본래적인 실존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획일성, 어떤 평균, 일상적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남이 하는 대로 흉내를 내거나 남이 하는 대로 추종하는 그런 형태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본래적 실존은 죽음을 향한 선구, 죽음을 향해서 미리 앞당겨 보거나 불안에 빠져보거나 양심의 부름에 귀 기울인 상태에서 본래적 실존이 가능합니다. 하이데거는 그 인간의 존재를 다자이니스트 조르게라는 말씀입니다. 다자이는 이제 현 존재의 그 존재는 조르게,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 우리말로 쓰면 이제 마음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염려의 구조는 실존론성, 현사실성, 퇴락성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동선수의 본래적 회복은 앞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오상혁 선수가 주목받는 이유는 자기의 본래성의 회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의 어떤 눈치를 본다거나 카메라 시선을 의식한다거나 이런 그 외부적 작동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내면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 표현, 이런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위축되기 때문에 본래적인 자기성을 잃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성을 회복은 인간 현 존재의 기록 또는 결과, 승리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서 세인 자기,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명성, 기록, 결과, 승리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데 이걸 벗어나는 것, 이게 이제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기의 어떤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운동선수들이 아니면 우리가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내가 왜 스포츠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내면에 대한 어떤 그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스포츠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달리고 던지고 차는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행위는 이제 기계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양심은 염려의 부름으로써 밝혀진다. 그러니까 양심은 염려의 부름, 내면에서 존재의 어떠한 부름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양심은 이제 존재의 부름이고 그것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그거를 우리가 알아챘을 때 그걸 현실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시인입니다. 시인은 존재가 부르는 소리를 귀 기울여서 그 말을 언어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가 존재의 집이다. 이렇게 하이데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본래적인 자기를 회복하려면 존재의 어떤 그 내면의 울림, 부름에 귀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운동선수는 경기장에 던져진 존재다. 이미 그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스포츠 내 존재. 일상과 비일상을 따지게 되면 스포츠는 비일상에 해당이 되고 그 경기장 안에 스포츠 내에 선수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운명과 같은 거죠. 내가 태어나고 싶은 별로 마음이 없는데 나는 세상에 던져진 거죠. 그 나는 던져진 존재로 세계의 존재로 이 지구상에 살아가야 되는 거죠. 생존의 어떤 위기, 생존의 어떤 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기장에서 선수가 비본래적으로 실존하느냐,
아니면 본래적으로 실존하느냐는 선수 양심의 부름에 답하는 것에 달려있다. 결국은 운동선수의 선택이다. 선택. 그냥 경기에 빠져있으면 승리하고 이기고, 결과에 빠져있으면 존재의 소리에 우리가 듣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본래적인 실존으로 선수로 남는다면, 본래적 실존으로서의 선수가 되려면 존재의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거대로 내가 하게 되면 본래적인 자기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데거의 어떤 양심은 부름을 통해 현존재 운동선수가 일상적 실존의 비본래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럼 이러한 그 하이데거의 양심 개념은 현재 스포츠 윤리에서 연구하고 있는 그러한 도덕성이나 양심, 이런 것에 넘어서 더 근원적으로 이러한 왜 운동선수가 자기답게 본래적으로 실존하며 운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하이데거의 양심 개념이고, 이런 양심 개념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그런 양심 개념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동양의 양심 개념은 우리가 4단이다, 4단, 이니에지, 이렇게 4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본래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의지. 그래서 양명학에서 말하는 양지. 그래서 칸트도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거는 뭐냐? 인간 내면의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이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착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런 구성되어진 이러한 주입된 이러한 양심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가장 존재의 자기다운 본래적인 실존에 의한 양심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스포츠 윤리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구성된 어떠한 도덕성이나 양심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는 차원에서 하이데거의 양심 개념은 우리가 연구를 좀 더 심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윤리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회에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회에서 요구되어진 그러한 기존의 어떤 세대들의 요청하는 도덕성에 불과하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넘어설 것이냐. 이것이 현재 스포츠 윤리에서 여기 한번 도전해야 될 학문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이데거의 주저와 관련된 번역서에 대한 기본 바탕으로 연구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대학교의 이학준 교수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기념 제59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